Yo, get it, yo, let's go get it, culture, man. 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딱 안에 있는 이 공간은 누가 봐도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사실상 바깥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이 스튜디오를 빌렸는데 바깥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돈만 내고 이 깨끗한 스튜디오로 온 이유는 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 에피소드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자기 자동차를 자랑해서 이 자동차는 내가 선택한 이유가 요거다 해갖고 진짜로 그 자동차가 실용성 있고 진짜로 좋은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뽑아서 상품도 주고 그랬죠. 오늘은 내 이름이 섞여 있는 그런 차입니다. 준중형 컴팩트 세단. Let's get it.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자동차들은 제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소개하기 전에 제가 하는 것보다 이 차주들을 부르는 게 낫겠죠. Let's get it. 한 명씩 자기소개 하나 둘 큐. 안녕하세요. 부천에 살고 있는 30살 직장인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27살 김진호입니다. 경기도 동탄에서 온 33살 이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컴팩트 미드사이즈 세단. 요새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많은 분들은 뭐 EV로 가지 않으면 컴팩트 사이즈 SUV로 가지 않으면 다 그런데 이 차주분들은 이 자동차를 자부심 갖고 타시는 분들 오늘 초대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처음부터 이 자동차 먼저 소개해 주세요. 이 차종은 2019년식 K3 차종이고요. 1.6 NA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기 자동차 소개. 이 차는 2019년식 아반떼 1.6 터보 204마력에 27토크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되게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이쪽은 좀 마력수를 마력수가 얼마큼 되죠? 마력수는 125마력입니다. 125.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 Let's get it. 저는 이제 폭스바겐 제타 가지고요. 21년 10월에 출고를 했고 1.4 터보 엔진에 147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또 여기는 domestic, 저기는 import, 독일에서까지 오신 자동차인데 일단 이 자동차들의 공통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 compact mid-size.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왜 이 자동차들을 뽑았는지, 왜 지금 이 자동차 몇 개들은 지금 단종됐고 왜 이제 because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자, 일단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보면 대부분 다 새 차, 뉴카만 많은데 새 차를 어떤 분들은 입장이 안 돼갖고 사지 못하시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로 이 중고 시장에 나온 램블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 어떤 자동차를 고를까? 지금 이 시대에는 보면 다 EV 하게 되면 진짜로 3천만 원 후반대에서부터 뭐 6, 7천만 원까지 되는데 너무 비싸요 사실상. 특히나 나이대를 보면 20대 후반, 30대 초반 나이 되는 분들은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진짜로 그런 자동차 살 수 있을까? 맞아요. 요 연식들은 이건 둘 다 2019년식 그리고 2021년식. 하지만 여러분 자동차가 올드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면 나도 올드하기 때문에 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한 명씩 자기 자동차 자랑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 자동차를 선택했는지 그 많은 자동차들 중에서 자, 컨테스트 넘버 1 전우 씨는 이 자동차를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또 직업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현재 안산에서 자동차 금형을 이제 설계하는 직업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25살 사회 초년생 때 이제 출고를 하게 되었는데 경차는 이제 너무 작다 보니까 아예 보기에서 제외를 하였고 그 이후로 이제 가성비 차량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준중형 세단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딱 19년식으로 이제 신차로 발표가 되어서 저 옆에 있는 아반떼랑 이제 같은 사이즈인데 저 때 디자인은 저는 그렇게 크게 마음에는 안 들었었기 때문에 이제 K3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가 이제 너무 날카롭기도 하고 제 마음에 딱 들어있는 차였고요. 그리고 실내 사이즈가 저 세대 대비해서는 이제 좀 더 길어지다 보니까 내부가 이제 좀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사이즈 또한 이제 좀 더 넓어졌고요. 운전하기에도 1.6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초보 운전들이 운전하기 좋은 그런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션 또한 이제 CVT 미션이거든요. 반응 속도는 기아에서 그래도 향상을 했다. 그래서 이제 타고 다니는데 연비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부천에서 여기 오는 데까지만 해도 14km 마크를 했고요. 그러한 점이 이제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는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그럼 신차 구입하신 건지? 예, 이 차는 신차로 구매를 했고요. 출고 당시에 2,330만 원, 네, 프레스티지 풀옵션으로 출고를 하였습니다. 한번 제가
이 자동차를 한번 조금만 살펴볼 텐데 뭐가 장점인지 한번 내가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보면은 mid-size compact sedan이라고 위해서는 leg spacing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위에는 ergonomics 되게 괜찮아요. 옛날에 compact size sedan 타게 되면 좀 답답한 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는 괜찮아요. 안에 있는 amenities,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 보면 여기는 LED 디스플레이도 센터에 딱 눈에 잘 보이게도 돼 있고, 그것 떠나갖고 이 의자가 side lateral support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잡아주는 느낌도 있고, 뒷좌석도 한번 볼게요. 그런데 뒤에 탔을 땐 무릎팍이 좀 닿긴 닿아요. 하지만 제가 이 의자를 최대 밀어놓은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의자 시트 레벨도 또 낮췄어요. 얘만 조금 앞으로 당긴다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와, 트렁크 스페이스가 크네 생각보다. 예, 많이 큽니다. 트렁크 스페이스가 되게 깊어요. 내가 여기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여기 딱 보시면 되게 깔끔하게 자동차 용품 뭐 이렇게 닦는 거나 이런 거 다 있는데, 이 디자인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이 자동차는 앞대가리보다 뒤가 좀 이쁜 것 같고. 자, 역시 기아, 컴온. 쇼바 좀 집어넣어줘. 왜 안 집어넣어 이거? 근데 엔진은 1.6 리터. 하지만 dual overhead cam, DOHC입니다. 브레이빙 RPM은 좋아요, 그죠? RPM은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연비가 솔직히 얘기해서 짱인 것 같아. 자, now 여기 진호가 여기서 제일 꼬맹이죠. 예. 딱 봐도 패션을 보게 되면 꼬맹이 티가 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나이가 들수록 샤스를 집어넣고 바지를 치켜 입었었거든요. 아저씨들이. 요새는 반대로 어린 친구들이 바지를 땡겨 입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샤스를 바깥으로 입는 게 아저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자기 자동차 소개. 이제 아까 K3 설명해 주셨듯이 바뀐 거는 얘는 1.6 터보. 제가 이 차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첫 차가 이 차가 아니고 두 번째 차인데, 첫 차가 제네시스 쿠페 2.0 터보를 탔었는데, 그 차를 타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는 바람에 기름값 감당이 안 돼서 연비가 잘 나오는 것 중에 좀 컴팩트하고 잘 달릴 수 있는 차를 찾아보던 중에 이제 K3 GT, 그다음 아반떼 스포츠가 딱 두 선택지가 나왔는데, K3 GT는 이제 해치백이어서 제가 해치백을 되게 싫어하고. 나랑 차를 못 어울리겠는데 해치백을 싫어한다니. 이야, 아니 근데 계속 얘기해. 해치백을 싫어해서 어쩔 수 없이 고르게 된 차인데, 친구가 또 K3를 타서 K3랑 비교를 많이 해보고 되게 고민을 했는데, 아반떼 스포츠만의 실내 디자인이 있어서 그게 되게, 뭐 디자인이 아까 전에 못생겼다고 하셨는데 못생긴 거 솔직히 맞거든요. 못생긴 건 맞는데 못생긴 거 맞는데 뽑은 거야? 못생긴 건 맞는데 결국에 내가 차를 타고 제일 많이 있는 공간은 차 안이니까, 밖은 한 번씩 그냥 눈 감고 문만 열자 라는 마인드로, 실내는 되게 다른 차에 비해 이쁜 편이지 않나. 야, 그런 되게 마음이 따뜻하신 분인데, 마음이 이런 분은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분이 겉모습 보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야, 일단 그래서 일단 이 차를 결국엔 골랐고, 달리면서 204마력이라는 게 운전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부족하진 절대 않거든요. 달리는 거 좋아하고 적당한 예산에서 평소에는 조용히 다니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이 차를 고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비는 어때요? 연비는 제가 화성에서 이까지 한 70km 걸리는데 오면서 한 16에서 17 사이로, 그 다음에 고향이 대구인데 화성에서 대구까지 한 300km가 나오는데, 진짜 연비 주행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20 이상 나오고, 적당히 달리면서 하면 18, 19는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중요한 만큼 자동차도 연비 좋고 퍼포먼스 좋고 안에 되게 편안하고. 자, 그렇다면 얼마야? 이 신차 산 거야, 새 차? 중고로 뽑았습니다. 몇 킬로 탄 거 얼마 정도 사셨죠? 19년식 3만 킬로 탄 거 1700 후반 정도로. 1709만. 실내를 잠깐 보면 시트에 레드 라인이 들어간다던가, 다들 타시면 놀래거든요. 안전벨트 색깔이 이게 순정인데 안전벨트 바꿨냐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 라인 쪽에 보면 카본은 아니지만 카본 패턴 무늬가 들어간다. 남자의 또 감성을 올릴 수 있는 카본 무늬면 일단 이걸로 되게 만족해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솔직히 K3랑 다를 게 없어서 따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그랬잖아. 자동차가 뭐 사람들이 왜 이 자동차 왜 못생기다고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뒤는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앞이 삼각, 여기 각, 여기 각, 여기 각,
적당히 유선형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제다 각지게 만들어. 오죽하면 얘가 차 나오고 1년 6개월 만에 단종이 됐거든요. 이거 다음에 이제 지금 예쁘다는 CN7 이미 만들어 놓고 그걸 페리로 쓰기 아까워서 얘를 페리로 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싫어. 그리고 이게 아반떼 스포츠인데 제가 또 좀 특이한 걸 좋아하다 보니 얘가 신차로 팔린 대수를 확인해 보니까 한 달에 20대를 넘긴 적이 없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기사로. 그래서 되게 희소성도 있고 되게 마음에 드는 참. 사람들이 이게 성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이 조금 아팠었지만 본인은 좋아하면 된 거예요. 네. 그죠? 이런 남자친구 있으면 좋아요. 뭔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만 사랑하면 돼. 그죠? 나는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이 앞에 페이스리프트 때 그래갖고 사람들이 뭐 이거 삼각형 그래갖고 뭐 다 못생기다고 그러는데 나 보고 떠나갖고 요런 거 떠나고 이 오버롤 씨 옆에서 봤을 때 이 프로필 라인은 되게 이뻐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스포츠하고 그냥 아반떼하고 차이가 뭐예요? 외관에서는 요게 색깔이 다른 걸로. 그 다음에 휠 사이즈 다른 거, 립 스포일러가 순정인 거 말고는 차이 없고 실내에서 좀 차이 많이. 자, 일단 그럼 제가 실내를 한번 볼게요. 이 차도 실내 공간은 저 차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저 자동차는 풀 옵션인데 의자가 저건 파워 시트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풀 옵션이에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쟤는 이 LED 디스플레이가 위로 이렇게 요새 것처럼 돼 있고 얘는 이 안으로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근데 시트도 이게 스포츠 모델인 만큼 사이드 볼스들이 괜찮아요. 뒤에 앉았을 때 이거 뒤에 공간이 더 넓은 것 같아? K3보다 여기가? 자, 일단 자동차 닦으실 때는 안에는 안 닦았어요? 여기서 뭐흙 모으세요? 아니 이거 이제 사람의 성격이 조금씩 나오네. 요거는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을 때 목주름에 이렇게 땀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딱 보면 여기 이렇게 있는 요 때가 일단 뭐 그런 것까지 내가 왜냐면 뭔지 알죠? 겉모습은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하니까. 자, 역시 뭐냐면 마음이 중요해. 자, 일단 트렁크 스페이스 이게 차이가 나네. K3가 엄청 진짜 크네. 이 자동차를 선택한 이유가 뭐였어요? 사실은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직업이? 현대자동차 계열사에서 잠깐 계약직으로 일하고 변속기 관련. 그럼 이 자동차를 선택한 이유가? 재미는 느껴야겠는데 네. 자연 1.6은 답답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벌써 조금씩 식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좀. 자, 일단 젠쿱에서 이걸로 넘어가기 좀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선택을 했다는 게 이 자동차에 대한 자부심이 좀 크네요. 요거는 이제 야, 역시 기아랑 현대. 이야, 역시 되게 더러워요. 그래도 본인이 산 차잖아요, 그죠? 원래 깨끗하게 가려다가 최근에 이제 차를 바꾸려고 지금 원래 끝에 가면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 애정이 떨어져가지고 벤츠맨 겉모습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한데 끝에 가면은 별 신경을 안 써주는 스타일. 조금 좀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자, 일단 근데 이렇게 엔진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 엔진들 다 통일사의 사이즈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로 볼 건 없어요. 하지만 얘는 204마력. 자, last but not least 자기 자동차 소개. 저는 제타를 21년 10월에 출고했고 엔진은 1.4 터보 엔진이고요. 마력은 147마력이고 출고가는 제가 그때 당시 3,050만 원 정도에 뽑았던 거. 진짜? 예. 엔진이 좀 다운사이징 돼서 이번 세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일 좋은 혜택이 하나 있어요. 저공해 3종을 인증받아서 여기 보시면 제가 9,000원 했는데 그래서 공영주차장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1.5 미치니까. 네, 맞아요. 오, 그런 게 또 있네. 이번에도 사실 좀 인천 공연을 좀 다녀왔는데 거의 50% 할인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일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준석 씨는 지금 직업이 뭐예요? 저는 이제 한교 쪽에서 일반 직장인을 하고 있고요. 회계 업무 쪽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 업무 쭉 하게 되면 이 자동차를 그거 타고 다닐 때 뭔가 딸리지 않고, 그죠? 중요한 거, 이 자동차 연비 참 좋더라면 내가 알기로는 이 자동차 연비는 되게 센 것 같은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오늘 동탄에서 성수동까지 거의 연비가 지금 19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고속도로 비중이 좀 높아서 잘 나온 편이긴 한데 평균적으로는 시내에서는 11, 12 정도 나오고요. 컴팩트 세단 하면은 이 많은 자동차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얘는 가격대로 비면은 얘네들보다 거의 이 자동차 거의 2배예요. 왜 이 자동차를 선택한 거예요?
사실 저도 이게 첫 차는 아니고요. 첫 번째 차는 이제 쉐보레 스파크 18년형을 타고 다녔고 5년 전에 근무지가 이제 거의 진천이었어요. 본가는 서울이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왕래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그 차로 좀 2시간 넘게 운전하면 사실 시트도 불편하고 쉐보레 차는 좀 딱딱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겠다 이거는 앞으로 일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뭐 10년을 타더라도 좀 편하고 질리지 않을 수 있는 차량을 좀 고민을 했고 예산은 한 3천만 원 선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뭐 아반떼 CN7 이번 뭐 셀토스나 트레이블레이저 다 제가 시승을 해봤는데 승차감은 사실 제타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타를 좀 선택하게 됐고 제가 나중에 이제 차를 좀 이제 한 5년 하다가 가정을 꾸리고 하다 보면 사실 이건 이제 미래 와이프를 줄 차고 저는 또 나중에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사실 2차 주문이 더 낫습니다. 2차 주문은 겉모습 중요하지 않고 뭔지 알죠? 속마음이 중요하고 이분은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차는 쓴 다음에 주고 자기는 더 좋은 거다. anyway,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어때요 실내 공간은? 실내 공간은 사실 6세대 제타보다 확실히 커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나오는 아반떼 모델하고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근데 이제 가격적인 면은 사실 풀옵션으로 다 해서 2,600에서 2,700만 원 선으로 알고 있고 이 차도 지금 한 실질적으로 한 400에서 500 정도는 더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통풍 시트부터 시작해서 뭐 앰비언트 라이트 다 들어가 있고 실내 공간 넉넉하고 트렁크 공간도 좀 넓고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밀리지 않겠다 해가지고 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저도 이 실내 공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제라는 좀 많이 알아요. 제라 역사 자체는 알다시피 1979년도부터 golf 그 똑같은 플랫폼으로 쭉 나오다가 지금 golf는 8세대지만 얘는 7세대. 왜냐면 제라가 golf 후로 나왔기 때문에 딱 탔을 때 실내 공간, 이 앞좌석에 앉았을 때는 되게 다 비슷해요. 어디가 이 자동차에서 조금 저 자동차들보다 조금 뛰어나는 것 같아요. 이 얼고나믹스, 어깨 스페이스가 조금 더 여기가 더 에어리해요. 왜냐면 이 자체가 조금 더 앞으로 쭉 나가고 여기가 좀 더 공간이 더 느껴지는데 일단 여기서 확 느껴지네. 얘랑 지금 저 아반떼랑 뒷좌석이 되게 비슷해요. 공간이 엄청 커요. 일단 그러면 이거 근데 이건 진짜 여기 아무것도 없네. 이거 어저께 차 뽑으셨어요? 이야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야, 이 차는 저 K3와 비슷하게 되게 엄청 크네. 이게 깊어요. 와 이거는 진짜 내가 야 여기 더 들어갈 이거 진짜 깊다. 저기는 내가 뭐 거의 이건 잽도 안 되는데 여기 진짜 깊네요. 1.4 리터 turbo 얘도 역시 없네. 얘도 야 Volkswagen come on man. GTI 내 건 있어. 자 일단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별로 볼 건 없는데 일단 깨끗해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나는 이 자동차에 자부심이 있다. 나는 이 자동차 선택한 이유가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차가 최고라는 걸 발표할 시간인데 일단 그렇다면 Volkswagen 2021 Jetta Let's get it. 이제 이분들은 그냥 이분들입니다. 이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 상처 안 받을 거죠? 아 예. 상처 안 받을 거죠? 여기 뭐 연도하다가 상처 받았어요? 오늘 반짝고 붙였는데. 자 일단 그런 거 없으니까는 오늘 나온 자동차들 하나씩 먼저 까면서 내 자동차는 이거보단 이게 낫다. 아반떼 가서 한번 보세요. 이제는 가서 타보셔도 되고. 근데 제가 어제 사실 K3는 카쉐어링을 빌려가지고 잠깐 타봤어요. 아 넓네. 확실히 근데 실용성은 그래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서 약한 모습을 뭐 이 차 사실 거예요? 이 차를 보시고 내 제라하고 이 자동차는 요거는 뭐 사실 뭐 딱 봐도 디자인이 너무 올드해 보이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 2019년식인데 2023년식도 이렇게 생겼나요? 조금 다르게 페이스리프트가 됐습니다. 라이트 라인이라든지 이게 좀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봤을 때 차가 조금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나.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아반떼도 그렇지만 저는 이 본넷이랑 이 범퍼 라인 이 가로 짓는 이 구분선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타는 그 경계 라인이 이제 크롬으로 선이 있다 보니까 좀 깔끔해서 그 부분도 크고 아무래도 좀 올드한 면이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10년은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5년 되셨는데 지금 봐도 너무 올드해 보이잖아요. 근데 웃으면서 죽이네요. 근데 딱 제 차를 봤을 때는 이게 5년, 10년 뒤에도 그렇게까지 올드하진 않겠다. 그냥 좀 클래식하고 모던하겠다 해서 좀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신차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비가 14.1이라고 하셨죠. 저는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연비 측면에서는 제가 좀 더 우월한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볼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고려 대상은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짧게 굵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마음 안 아프시죠?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뭔지 알죠? 계속 여기다 총알을 집어넣는 거예요. 뭔지 아유, 알죠? 그럼요. 그래서 어쩔 때 처음 할 때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 그냥 이렇게 될 수 있거든. 자, 일단 아반떼. 차주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삼각대라고 하죠. 벨트 삼각대. 지금 삼각대라고 하는데 이 안개등이라도 좀 다르게 바꿔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방향 지시등입니다. 아 이게 방향 지시등이에요? 아 좀 아래 있구나. 그렇고 이제 사실 실내도 좀 이거는 좀 제가 몇 번 타봤어요. 편하긴 하더라고요 승차감이. 근데 이것도 네. 지금 나오는 CN7에 비해서 벌써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년 전에 나온 차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견제가 될까 제 차에 비해서 좀 신형이 나왔으면은 경쟁이 좀 많이 됐을 텐데 아반떼 AD 스포츠면은 네, 좀 경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K3 주인분이 이제 아반떼, 그리고 또 제라. 일단 차 반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은 저 내비게이션 위치라든 게 콘솔에 매립이 돼 있다 보니까 차 운전을 하는데 시선이 이제 다운이 돼가지고 운전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팅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돼 있어서 좀 안전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조금 좀 올드하죠, 얘는. 예, 그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 그리고 저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유선형 라인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아가지고 제 차처럼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야지 날렵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좋아서 이 차를 선택했고 자, 일단 이제 제라. 좀 아까 몇 번 때렸어요. 네, 일단 제타 실내를 보게 되면은 저 내비게이션 컨트롤이 터치식으로 되어 있어요. 터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운전할 때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면에 이제 글라스 시야를 봤을 때도 제 K3보다는 좀 이게 얇은 느낌이어서 답답한 면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 스페이스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이 차 탔을 때 그걸 느껴서 확실히. 근데 솔직하잖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그리고 저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요 쿼터 글라스가 문짝에 지금 달려 있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뒷자리 창문이 좀 작아졌어요. 근데 제 거 K3나 제타를 보시면은 쿼터 글라스가 지금 고정형으로 돼 있어서 개방감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제 차보다 좀 더 넓은 것 같아서 디자인은 어떤 것 같아요? 디자인은 아까 모던하고 클래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던하고 클래식한 자체가 좀 오래된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머플러 팁이 지금 아반떼는 스포츠 사양이라서 뒤쪽에 팁이 나와 있고 제 차도 싱글 팁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이제 속된 말로는 구라똥 구멍이라고 하죠. 그거를 룩으로만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게 설치된 좀 점이 아쉽긴 있습니다. 하네요. 그죠? 두 개가 똥꼬스 이렇게 뻥 이렇게 했네. 그러면 된 거예요? 예, 이 정도면 마무리. 그래도 되게 둘 다 되게 신세다웠는데 난 이제 조금 궁금한 게 이 영블러드 우리 꼬맹 지금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형제차 오케이. K3 먼저 오케이. 시원하게 까보겠습니다. 시원하게. 일단 엔진부터 심장부터가 다르니까 얘는 제가 차를 구매하려고 할 때 경쟁으로도 보지도 않아. 정식으로 보지도 않았다고? 네, 경쟁으로 보지도 않아. 터보가 아니니까 125마력 그걸로 어떻게 스포츠한 주행을 할 수 있겠나 해서 경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고 아까 전에 이 내비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더 깔끔하지 않나. 그리고 뭐 K3는 솔직히 생각도 안 해봐서 제가 뭐 할 말이 그것처럼 냉정한 거 없는 것 같아. 생각도 안 해봤다. 그리고 또 솔직히 디자인은 얘가 훨씬 이쁘긴 해요. 디자인은 훨씬 이쁘긴 해요. 그리고 얘기를 안 했는데 얘는 리어 서스펜션이 토션빔, 제 거는 멀티링크거든요. 뭐 솔직히 차이를 모르겠어요. 타봤는데 근데 감성에서 나는 다른 거 탄다. 준준형에 멀티링크 들어가는 게 스포츠 모델 말고는 없거든요. 그리고 얘는 변속기가 IBT 무단 변속기 있어요. 7단 DCT를 쓰거든요. 한마디 더 할 게 있는데 K5, K3 보다는 아반떼의 이미지가 제가 찾아봤을 때는 더 괜찮았거든요. K5가 가오옥이라고 칭하는 그런 별명이 있고 걔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아반떼의 이미지도 더 좋아서 아반떼를 사지 않았나. 단지 못생겼다 하나로 까기에는 장점이 더 많다라고 K3는 여기까지 하고 제타로
아까는 뭐 겉모습은 중요해지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끝에 보니까 이유가 많네. 씹는 게 많은 사람이야. 되게 테크니컬해. 제타는 솔직히 제 차 뭐 중고로 뽑긴 했지만 1,000만 원 이상 비싼데 얘가 신차 가격에는 얼마예요? 신차 가격이 2,300 정도로 오케이. 알고 있어요. 오케이. 거의 1,000만 원이 비싼 차인데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3천원짜리 외제차를 탄다. 그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 사치다라고 생각해요. 굳이 준준형에서 외제차를 끌 이유가 진짜 재밌는 차들, 뭐 골프나 그런 차를 샀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제타를 뭐 재미있게 몰 수 있는 차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단지 그냥 현대, 기아 싫어서 쉐보레도 싫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런 느낌의 차이기 때문에, 물론 폭스바겐 그룹이 차를 잘 만들긴, 차를 워낙 좋아해서 알긴 하는데 뒷자리도 아까 받고 트렁크도 받고 다 그냥 우세해서 깔게 진짜 CC랑 마력으로 까고 싶은데 CC가 낮고 마력이 낮은 대신 저공해를 받으니 제타가 제일 좋지 않나. 예, 깔 게 없는. 깔 게 없는데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까는 차를 까지 않지만 사람을 깠어. 아, 사람을 깐 게, 저는 그렇지만 이거 깔 게 없어요. 그래도 있을 텐데. 차는 좋은데 돈이 문제다. 야, 이제 센네. 자, 그렇다면은 일로 와보세요, 다들. 다들 이제 들어봤어. 그렇다면 이제 기회 또 한 명씩 드릴 거예요. Because you can't just get knocked down. Fight back 할 기회 한 번 더 있으니까는 변명이건 아니면 이건 아닌데 네가 잘못 알았다, 그 기회를 드릴 테니까는, 아까 너무나도 참지 못하더라고. 기회 드릴게요. On the count of three. 1, 2, 3, get it. 자. 제 차에 지금 패들 시프트 GT 핸들 튜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차들은 다 지금 변속이 실제로 들어가는 차들이고, 제 차 같은 경우에는 CVT 미션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는 이제 무단 변속기라고 부르는데 제 생각에 이제 무한 변속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것 또한 이제 변속 모사이긴 하지만 실제로 변속 느낌이 나기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기어 패들로만 이제 조절하기는 좀 아깝다 해서 제가 GT 핸들을 달아서 패들 시프트를 설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종이 있다 보니까 차 안에 터치 스크린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게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게 돼가지고, 저는 뭔지 알겠어요. 버튼 타입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애널로그 하는 거고. 그리고 CVT도 사실은 아이디어는 너무나도 최고의 아이디어예요. CVT 트랜스미션은. 하지만 실행했을 때 지금 그래서 그렇지만 진짜로 되게 지니어스한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또 네, 사실 이게 차가 비싸긴 비싸요. 근데 요새 나오는 현대나 기아 차를 봐도 K3 신형 2,500 정도 할 거예요. 뭐 풀업 기준으로 보면은. 아반떼도 요새 나오는 건 뭐 2,800, 2,700까지 맞아요. 나오고, 제타도 소비자 가격은 아마 3,500인가 3,600일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할인이 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3,000 초반대 뽑을 수 있는 외제차다. 독일차를 사실 얼마나 타보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독일차 감성이 들어가 있고, 정숙성도 나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신차 가격으로 봤을 때 한 400~500만 원 차이 정도면 사실 뽑아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싶고, CC에 비해서 저공해 차량도 받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게, 엔진오일 혹시 가실 때 얼마나 드시나요? 6~7만 원 정도. 저는 합성유로 관리해가지고 기본 15만 원. 아, 그래요? 독일차나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유지비나 이런 측면에서 좀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게 걱정이 됐는데, 처음에 출고 받았을 때 이제 그 서비스 쿠폰이란 거 줬어요. 엔진 오일 3번 무료로 넣을 수 있고, 보증이 5년에 15만 킬로예요. 오, 여기는 어떻게 돼요? 현대기아는 5년 10만 보증입니다. 이렇게 이제 15만까지 보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갈다 보면 그 서비스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땐 12만 원, 13만 원이면 막 그렇게까지 큰 유지비가 드는 건 아니다. 엔진 오일만 봤을 때. 그래서 생각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에 그래도 나름 수입차를 끌 수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메리트가 있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고려할 만한 준준형 세단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자동차 첫 가격은 더 비싸지만은 그 뒤에서 관리할 때 그 가치를 하네. 자, 그러면 또 우리 꼬맹스. 제 차 말고 양옆차를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It doesn't matter. Yes. 일단 아까 전에 뭐 제가 CVT 얘기했다고, CVT 뭐 패들 시프트를 쓴다라고 하셨는데,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차 효율을 떨어뜨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연비 좋게 만들어 놨더니 연비를 떨어뜨리고 있다? 모순. 그럴 바엔 차라리 스포츠를 산다. 그리고 제가 변속기 관련 일을 해서 아는데,
CVT라는 게 이론상 완벽한 변속기이지 실제로는 안 좋은 변속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추후 바꿀 예정이지만 CVT는 생각도 안 할. 저 차는 아예 처음부터 아유. 생각도 안 했네. 지금 아반떼 N은 요새 나온 아반떼 N은 안 그래도 아 오케이 알았어. 쟤는 자동 8단 변속 2급에서 1.5 터보를 갖고 8단 과합니다. 낮추고 가격을 싸게 했으면 샀을 거예요. 근데 비싸다라는 단점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뭐 할 말이 없고 적당한 선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반떼 스포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상 뭐 덧붙일 말 없어요? 없어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다 얘기 들어봤고 오늘 사실은 또 이제 그 특별한 게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또 요새 그 레이서계에서 지금 되게 날리고 있죠. 이분도 지금 여러분들 말 하나하나씩 다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분이 선택권이 큽니다. 저는 벌써 머릿속으로 결정했지만 오늘 우승할 사람이 누군지 이분의 손에 딸렸습니다. Let's get it. 존 관, 컬처맨 2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람보르기니 슈퍼트럭 페어 드라이버 권영진 선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저번에 그 Yo get it 그거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get it. Yo get it, let's go get it, cultureman은 여기 있습니다. 역시 저에게 촌스럽고 되게 할때 약장수처럼 Yo get it, let's go get it, culture 여기. 자 일단 요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차 아시죠 누군지? 하지만 그거 다 떠나갖고 그거는 이제 그 레이서 세계고 그거는 이제 더 트랙용이지만 이 자동차는 다 진짜 실용성 있는 자동차들 우리가 이 세대를 모았고 또 알다시피 they are compact mid-size sedans 이렇게 다 한 명씩의 이야기 들었죠. 내가 저 뒤에서 좀 듣고 있었는데 네. 나는 이제 딱 보니까 이게 답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있긴 있어요. 일단 사람들의 말에 흔들린 거야 아니면 자기가 이 자동차에 대한 뭔가 내가 정보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뭐 엔진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내가 또 알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있잖아. 그걸 바탕으로 나는 생각한 게 좀 있더라고 여기서.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명씩의 지금 리뷰를 짧게 해주신 다음에 결론을 내려주세요. Let's get it. 오케이. 먼저 이 차 기아. 뭐 가격은 보니까 신차가 2,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차도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게 비슷한지 모르겠어. 스펙으로만 놓고 보면 이게 더 비싸야 정상인데 CVT 트랜스미션은 나는 되게 좋아하는 미션 중에 하나야. 왜냐면 이게 로드에서 달릴 때 악셀을 밟으면은 즉각으로 반응이 빨라서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 RPM 영역대에 딱 꽂아주기 때문에 나는 CVT를 되게 지금 내 차에도 CVT 비슷한 게 달려 있고 CVT 효율성이 저마력에서 굉장히 It's smooth, very smooth and linear. 물론 변속이 DCT나 이런 게 있으면은 효율적으로 스포츠 주행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로드에서 타려고 만든 차기 때문에 206마력짜리 DCT를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조금 로드에서 탈 때는 나는 이 차가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실외나 이런 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커버를 안 할게요. 폭스바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폭스바겐은 그냥 외관만 딱 봐도 되게 잘 만들어진 차 같아. 이 폭스바겐은 형도 알고 우리도 알겠지만 되게 추억이 많은 차예요. 미국에서 어릴 적부터. 나도 제타가 있었었고 제타는 타보고 싶은 그런 로망의 차란 말이야. 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 초는 로망의 차지. 그리고 폭스바겐이 품질이 되게 좋아요. 일단 안에 도어 트림이나 이런 걸 봐도 하드하게 꼼꼼하게 되게 잘 만드는 차예요. 폭스바겐 그룹사가. 그리고 이 차는 가솔린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아까 막 20km 정도 나온다는 건 난 깜짝 놀랐어. 하이브리드보다 더 잘 나와 내가 타는. 8단 미션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액대에 8단을 넣어준 것 자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가솔린의 저공해 차 인증을 받은 거는 나는 이게 또 처음 봤어. 공영 주차장 갈 때 50% 이게 나는 이 몸소 이거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 해외 시합 때문에 공항에 차를 세워놓고 간단 말이야. 저공해 차 아니면은 세워놓을 수가 없어. 너무 비싸서. 그럼 우리 주차비가 한번 갔다 오면 막 한 15만 원, 20만 원씩 나오는데 9만 원, 10만 원. 그게 크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차를 되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 그리고 가격대를 봤을 때 2,300만 원대의 차랑 3,000만 원대의 폭스바겐을 어떤 걸 고르려고 하면은 나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폭스바겐을 사겠습니다. This is a 2021. These are 2019. 만약에 K3하고 아반떼 2023 지금 신모델과 얘도 지금 신모델과 별 차이점이 없거든요. New Jetta, New Avante, and New K3. 딱 고민도 안 하고 나는 폭스바겐이지. 왜냐면 나는 얘네들의 품질을 옛날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의 이 외관 이런
만듦새나 퀄리티가 묵직하니 엄청 좋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리고 실내의 플라스틱이라든지 몸에 닿는 시트라든지 이게 보면 되게 짱짱해. 그 정도 가격 차이로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어. 이 차가 이 차보다 뭐 한 700만 원 정도 아까 더 비싼 걸로 내가 들었는데 신차 기준으로. 근데 유지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유지비 면에서는 물론 한국차 부품들이 훨씬 싸요. 하지만 내가 이 차를 3천만 원을 주고 사서 주행을 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저공해 차 혜택도 있고 연비에 대한 혜택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에는 뭐 와이프한테까지 이렇게 전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의 타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얻는 게 700만 원보다는 가성비가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위너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위너는 압도적으로 폭스바겐 제라입니다. 여기 다들 와주세요. 여기 다들 와주세요. 내가 만약에 선택했으면 사실상 나도 이 제를 선택했을 거예요. 네, 지금 뭐 이거 PPL 아닙니다. 복스와겐 PPL 아니고 너무 축하드리고. 자, 요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 자동차는 나는 이분들이 뭐 살지 제일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여기 젊은 친구들 때는 더 좋은 자동차, 더 다른 자동차 사고 싶을 텐데 꿈의 자동차 하고 요 자동차 다음으로 살 자동차 어떤 거지? Let's get it. 지금 안 그래도 고민 중인데 아반떼 N 수동 아니면 G70 스포츠. 그렇다면 꿈의 차는? 지금 당장 꿈의 차는 718 GT4 수동. 아, 좋죠. 자, 일단 그럼 여기는 다음 차. 제가 돈을 열심히 번다면은 저는 골프 GTI 아니면은 벤츠의 A45 AMG 중고로. 오, 펀커를 좋아하네. 네. 그럼 저 차하고 너무 지금 저 차는 이제 현실을 느끼고 이제 샀던 차여가지고. 아니야. 그다음에 GTI는 너무 먼 거 아닌데 여기서 현실적인 차예요. 그럼 꿈의 차는? 드림카는 이제 911. 그리고 또 여기는 다음 자동차. 그전 차는 이제 스파크였고 폭스바겐 차를 사실 처음 타본 건데 사소한 부분에서 되게 운전자를 배려하고 되게 편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이미지가 좀 많이 좋아져서 다음 차는 사실 전기차를 좀 사고 싶거든요. SUV. 그래서 요새 좀 보고 있는 거는 폭스바겐의 ID4나 아니면 ID5. 이따가 또 나랑 좀 얘기 좀 해야겠다. 전기차면 또 미스터 전기차 아니야. 내가. 그렇다면 또 꿈의 차는?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정말 여유가 된다면 포르쉐 타이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타이칸 우리 리뷰한 걸 보셨네. 타이칸 중에서 어떤 모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아무거나 줘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그거 살 때쯤 되면 그러지 않아요? 나는 타이칸 그란트리즈모가 너무 이쁜 거 같아. 어우, 솔직히 해서 나 EV 싫어하잖아. 이 차는 좋더라. 자, 일단 오늘은 사실은 뭐 위너가 있어요. 위너가 있지만 다 우리 한 명씩한테 다 제가 또 이 모델인, 이건 PPL이 아닙니다. 빙그레서 더 담백 Let's get it. 자, 1, 6. 그리고 또 있어. 건강하라고. 다른 것들은 그렇다 쳐도 난 이거 진짜 좋아해. 프로틴 식 드링크인데 한 끼 대신에 먹는 것보다 많이 시간 없을 때 이거 마시면 좋으니까는 여러분들 어리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많이 보충하시고 I wish you the best of luck. 앞으로 진짜로 좋은 자기 꿈을 이뤘으면 좋겠고 꼭 탈 거예요. 아직 젊기 때문에 난 G.O.D를 이 나이 때 시작했어. 알지? 우리 뱀 하기 전에 한 명씩 자기만의 이제 오늘 소감 하나 둘 큐. 오늘 제 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가가지고 다음에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정도로 되게 좋은 차인 걸 알게 된, 솔직히 외제차를 제 나이대에서 쳐다보기는 힘들어서 좋은 경험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많은 분들이 외제차로 그래서 너무 비싸고 연비가 너무 비싸고 관리 너무 비싸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거 보면 또 배우면 그것도 아닐 수도 있고 나한테서 내 거리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 차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또 여기 저는 오늘 차 세대 딱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서도 좀 배우는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제 차는 제 쇼트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다. 여기는 칼처맨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이제 제 차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정말 차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할까요? 아, 괜찮아. 이게 본인이기 때문에 너무 멋있어요. 칼처맨! 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뭔지 알지? 다음 우리가 뽑을 자동차들은 펀카 3명. 그 아반떼 N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벨 N 될 수도 있고 anything is possible. So 여러분들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또 내 차 뽑아주세요. 리뷰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게시판에다 올리지 않으면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So on the count of 3, 1, 2, 3, BAM!